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습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1 때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울 때 힘이란 무엇인지 그때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의미를 기억해 본다면 일단 힘은요, force죠. 그래서 F라고 일단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의미는요, 이 힘을 가했을 때 물체의 다양한 면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면이냐. 일단 첫 번째, 반죽을 주먹으로 치면 반죽의 모양이 변하죠. 모양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앞에 가고 있었는데 누가 날 쳤다. 그럼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 거 아니야. 요것도 힘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했었던 건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날 누가 밀거나 앞에서 누가 날 막거나 하면 내 빠르기가 어떻게 변해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힘의 단위는요, 우리 사과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하는데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긴 단위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힘의 단위가 이제,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식이 있어요. F는 MA라는 식이 있죠. 그 식에서 나온 건데 M은 거기서 질량을 의미하고요. 킬로그램입니다. 단위는.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중력 가속도 할 때 배웠지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단위를 뉴턴으로 딱 함축시킨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요런 단위가 나왔다. 그런다면 요렇게 변환을 시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중1 때 나왔었던 건데 질량은요, 일단 물질의 특성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물리량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주로 뭐예요? 우리 단위 뭐야? 우리는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뭐 그램, 밀리그램 이렇게 다양하지만 일단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인데요. 무게는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중력 E, 여기 E부터 여기 힘까지를 삭제한 거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 중력의 크기야. 근데 중력은 뭐야? 력이잖아. 힘이죠? 그러면은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뉴턴 아저씨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이 중력은요, 행성마다 다르겠죠. 그치? 중력은 행성마다 다르고 우주는 무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이 없는 상태지.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구에 살죠. 그래서 지구의 경우를 한번 다시 본다면 지구의 경우 중력의 크기는요, 실험값에 의해서 9.8로 나오게 되었고요. 9.8 곱하기 뭐겠어요? 네, 여기 나왔던 질량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다시 해주는 거고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중력의 크기는 곧 무게를 의미한다는 것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네,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자면 중력 가속도는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중력에 의해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네, 가속도는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력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지구에서는 이게 9.8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진짜 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은요, 영어로 뭐예요? work잖아요. work. 기억나죠? 네, work. 근데 이제 앞에 W, 대문자 W를 따와서 네, 대문자 W라고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일이라고 안 쓰고 대문자 W는 뭐 50이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알겠죠? 단위는 조금 이따 볼 건데 네,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일이라고 해요. 여기서 내가 중요한 단어는 체크를 해놨는데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과학에서의 일을 하려면 힘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교탁을 밀었다. 교탁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었다.
지금 너네가 보기엔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었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의미예요. 힘의 방향으로 힘을 줘서 걔를 이동시키면 우리가 과학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쌤 일하고 있어 막 이러면 내가 뭐 하는 것 같아. 막 컴퓨터도 하고 막 문서 작업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죠. 과학에서의 일은 이제 물체를 여기처럼 힘을 써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바로 일이에요. 알겠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진짜 한번 힘을 써볼까요? 네, 여기 물체가 나왔는데 얘한테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힘을 이렇게 줄 거예요. 힘을 줘서 얘를 저쪽으로 이동을 시킬 건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요만큼 이동을 하겠죠? 네, 이동거리가 생겼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이 힘의 크기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했어?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요거 두 개 중요하겠지. 그치? 힘을 많이 쓰면 일이 더 커질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 같잖아. 그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의 양을 구하러 가봅시다. 네, 일의 양은요. 공식이 있죠. 공식.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 어떻게 쓰냐. 일단 대문자 W라고 써주고 이게 1이죠. 얘의 크기를 구해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일단 방금 내가 힘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힘을 써줍니다.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힘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일을 많이 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동을 많이 할수록 일을 또 어떻게 한 거겠어? 많이 한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비례, 얘랑도 비례, 이동거리랑도 비례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네, 곱해주면 되죠. 곱해줍니다. 이동거리랑 힘을 곱해줘요.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내가 밑에 노란 글씨로 단위를 써줬는데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1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 단위는 숫자처럼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단위가 이제 나왔네요. 근데 이 뉴턴 미터가 뭔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완전 간단하진 않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변환을 시켜줬는데 이때도 역시나 사람 이름을 따서 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J라고 써요. 그리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습니다.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는 것처럼 이것도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네,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꼭 이렇게 그냥 곱할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주어진 걸 곱하는 게 아니라 고려를 해줘야 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느냐? 이거를 꼭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힘을 저걸 썼다. 아무거나 막 썼다. 그러면 이동거리를 여기다가 같이 넣어줄 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얘가 정령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가를 꼭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일 때만 이동거리랑 딱 바로 이렇게 곱해주면 일의 양이 간단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따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탐구활동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경우에서의 일의 크기를 우리가 같이 구해볼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탐구활동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탐구활동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학습지를 보면 우리 1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중력에 대해 일을 함이라고 써져 있죠. 괄호하고 그치? 그건 무슨 소리냐? 봐봐. 물체가 이렇게 있어. 내가 얘를 들어야 돼. 내가 얘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들어야 돼. 그대로 위로 이렇게 들어야 한다면 얘를 밑에서 지구가 땡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의 반대로 내가 들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일의 양의 크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잖아. 그래서 일단 힘 나와야지. 네, 힘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얘한테는 뭐가 있어? 지금 뭐 다른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한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무게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치? 무게라는 게 있어. 가볍든 무겁든 무게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 일을 해주려면 적어도 얘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얘보다는 같거나 큰 힘으로 얘를 들어야 한단 말이야. 같거나 큰 힘. 근데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랑 같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힘을 어떻게 고쳐주냐면 이렇게 물체의 무게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힘을 작용을 한번 해볼게요. 힘을 작용을 합니다. 네, 힘을 작용을 하는데 이게 즉 무게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다가 곱하기 얘가 이동한 거리를 써줘야 되겠지. 이동한 거리는 뭐겠어요? 얘가 들려진 높이겠지. 들어 올려진 높이. 이동 요만큼. 네, 들어 올린 높이가 되겠습니다. 네, 뒤에 글자가 안 보이는데 물체의 무게와 들어 올린 높이예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바로 또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여기 위에 문제 나옵니다. 거기 밑에도 있죠. 무게가 20N인 물체를 10m 천천히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일단 20N 거기 있고 그리고 10m를 천천히 들어 올린대.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건 딱 그 무게만큼만 힘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N 곱하기 10m를 해주면 끝. 그쵸? 봐봐. 이렇게 해서 200Nm. 근데 Nm는 줄로 바꿀 수 있으니까 200줄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들아 내가 당연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힘을 윗방향으로 줬는데 이동도 어디로 했어요? 위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냥 바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탐구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2번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방금은 내가 들어 올렸다면 이번엔 자유낙하하는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누가 힘을 가했어? 지구가 힘을 가했지. 그럼 지구가 얘한테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즉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물체를 일단 다시 또 가져옵니다. 네, 물체가 있고요. 얘가 이제 자유낙하를 할 거예요. 그때 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이때도 힘이 필요하죠. 근데 이때 힘은 뭐겠어? 당연히? 네, 이때 힘은 중력이겠죠. 중력일 거예요. 그래서 중력으로 바꿔주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여기다가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럼 뭐겠어요? 네, 떨어진 높이죠. 떨어진 높이. 그래서 낙하한 거리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바로 여기 있는 예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네, 예시 문제는요. 지금 높이가 10m인 곳에서 질량이 5kg. 힘이 아니라 무게 아니라 질량으로 주어졌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질량을 무게로 바꾸려면 뭘 곱해줘야 돼? 지구에서는? 네, 여긴 지구겠죠? 네, 9.8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5kg 곱하기 9.8 m/s 제곱 곱하기 10m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요거 지우면 요 앞에까지가 지금 여기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뒤에 10m가 저 낙하한 거리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490이 돼요. 네, 490kg m/s 제곱 곱하기 미터가 되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얘들아 단위가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요거 제외하고 앞부분 뭐라고 했지? 내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중1 때 배웠던 F는 MA. 네, F죠. 그럼 걔 단위는 뉴턴. 그러면 즉 뉴턴 미터가 되겠고요. 뉴턴 미터. 근데 이 뉴턴 미터는 뭐라고요? 사람 이름? 줄. 그래서 J라고 쓰면 490줄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바로 동그라미 3번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탐구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탐구는요. 동그라미 3번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예요. 거기 써주시고 네, 물체를 그럼 밀거나 당길 상자를 하나 또 가져와 볼게요. 네, 오늘 열일하시는 상자님. 네, 얘를 이제 힘을 작용해서 일을 할 건데 밀거나 당겨서 일을 할 건데 오늘은 밀어볼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일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힘이 또 필요하겠죠? 근데 이때 뭐라 그랬어? 밀거나 당길 때라 그랬어. 그럼 밀거나 당길 때 쓰는 힘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밀거나 당길 힘의 크기를 저기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곱하기 이동거리가 있어야겠죠. 네, 이동한 거리 요렇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왔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쵸?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힘을 요렇게 작용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힘을 작용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조금 달라져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해볼 거고, 일단 오늘은 좀 기본적인 것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일의 크기가 밀거나 당긴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한 거리,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시 문제 띄워드릴게요. 무게가 10N인 물체를 5N의 힘으로 10m를 밀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봐봐. 무게 같은 게 두 개가 나왔어. 힘이 두 개가 나왔어. 어떤 걸 써야 하나 고민이 들죠. 네, 여기는 무게고요. 여기는 5N의 힘으로 밀었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5N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5N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10m니까 해주면 50Nm고요. 줄로 바꾸면 50줄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충만 하면 끝입니다. 네, 보충으로 넘어가서 1이 0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1이 0인 경우 일단 1을 어떻게 구했는지 먼저 봅시다. 네, 이렇게 했어. 1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1이 0이래. 얘가 0이래. 그럼 뭐가 0이면 되겠어? 힘 0이면 되겠지. 힘이 0인 경우는 네, 1이 0이겠죠. 당연히 곱하기니까 여기 0 곱하기 모든 수는 0이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0이라면 전체가 0일 텐데 예시로는 어떤 게 있냐. 힘이 없는 거야. 아예. 힘이 아예 없어. 그래서 마찰, 공기저항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런 거. 우주에서 누가 힘을 가하니? 그냥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 힘도 없고 공기도 없고 뭐 중력도 없고 그렇잖아. 그치? 마찰도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힘이 0이라서 1이 0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또 뭐가 0인 경우에 또 1이 0이겠어요? 힘 말고 또 뭐 있어? 이동거리가 0인 경우도 있겠죠? 얘 S가 0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는요. 어떤 예시냐면 봐봐. 내가 칠판을 엄청 밀어. 칠판 엄청 밀어도 밀려? 물론 우리가 힘이 부족해. 아주 힘센 헐크는 칠판을 부숴버리겠죠? 그치? 어쨌든 내가 벽을 열심히 밀어도 안 밀리지. 그럼 이동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아서 칠판 밀기 혹은 정지한 상태. 이때는 1이 0인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은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예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물체를 이제 예시 먼저 한번 볼게. 물체를 들고 앞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인공위성도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요렇게 원운동을 하잖아요. 순간순간을 보면 사실 수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도 뭐 인공위성이랑 똑같은 거죠. 네, 요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물체가 이렇게 있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내가 이렇게 끌어요. 내가 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끌어. 대각선으로 끌면 이동 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잖아. 그럴 때는 이 힘을 나눠줘야 돼. 힘을 나눠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지금 요 하늘색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 어떤 것만 골라줘야 되는 거야? 이 중에 요거 제외하고 요 밑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동한 방향과 똑같은 여기만 고려를 해줘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 얘가 위로 작용한다. 얘가 위로만 힘이 작용한다. 내가 얘를 이동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위로 계속 당겼어. 그러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방향이 일치하는 게 1도 없어. 요런 경우는 얘들아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거라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얘는 어때? 아예 없어. 이런 경우 지금 힘이랑 이동 방향이 어때요? 수직이죠? 수직이지? 이런 경우에도 1은 0이라는 거죠. 왜냐면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이 0인 경우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해결 문제는 꼭 한번 혼자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까지 그 일에 대한 문제들 싹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